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칼슘은 우리 몸에서 한 끼라도 부족하면 안 되고 그 칼슘에 의해서 질병이 147가지 병이 생긴다는 학문을 그대로 믿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칼슘이 부족하면은 뇌세포 약화, 중풍, 치매, 파킨슨병, 눈시력 약화, 간 염증, 담낭염, 췌장 염증, 암, 대장 염증과 이런 암이 생기고 면역력이 저하되고 무릎 통증, 뼈 약화, 혈관 혈액 질병, 상처 치유가 잘 되지 않아요. 그리고 목 건강, 목 디스크, 치아 건강, 유방암, 폐암, 자골신경통, 전립선, 허리 통증, 신경 약화, 그 족저근막염, 그 외로도 여러 가지가 많아요. 사람이요, 뼈가 이렇게 넘어져서 다치면요, 연세가 드시면은 72%가 돌아가시거든요. 그게 암보다 무서운 게 바로 넘어져서 뼈를 다치는 거예요. 뼈가 다치면 어때요? 순환이 전체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칼슘이 유통이 내 몸에서 돌지를 못해요. 그래서 내가 암으로 죽은 것보다 문제는 칼슘 부족으로 더 많이 죽는다. 안 넘어지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식물도 인간과 같이 인간은 유전자가 약 2만 개고 약 그 식물은 2만 5천 개 유전자인데 비슷해요. 식물도 칼슘이 결핍되면 식물이 다 자란 다음에 위에서부터 말라서 빨리 죽어버리거든요. 고추 같은 것도 칼슘이 부족하면은 다 커가지고 바로 죽어요. 인간도 똑같다는 거죠. 그러면 칼슘은 어떤 칼슘이 좋은가? 칼슘을 한 가지만 먹어서 칼슘이 흡수가 안 돼요. 칼슘은 마그네슘이 없어도 안 되고 비타민 D가 부족해도 안 돼요. 그래서 칼슘을 드실 때는 항상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 칼륨, 아연 이게 함께 든 거를 드시라는 거죠. 최소한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가 들어있는 걸 드시고 칼륨은 내가 밥상에서 식물을 이렇게 드시면서 다른 반찬을 드시면서 흡수하면 돼요. 그럼 칼슘이 제일 좋은 거는 바다, 해조류가 흡수율이 높잖아요. 해조류 칼슘, 특히 굴껍질 칼슘이나 조개류 껍질 칼슘들은 내 몸에서 85% 이상 흡수를 하거든요. 근데 소뼈는 10%밖에 흡수가 안 돼요. 우유도 10%예요. 동물성은 전부 10%밖에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거라 해도 흡수가 되질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해조류 칼슘을 많이 드시면서도 마그네슘, 비타민 D가 들어있나를 꼭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칼슘은 내 몸의 모든 거 147가지 병으로 오게 할 수 있는 건데 만약 백혈구에 너무너무 칼슘이 정말 필요하거든요. 만약 백혈구에 칼슘이 부족하다면 뼈속에서 칼슘을 뽑아서 백혈구 눈을 만들어주는데 칼슘을 구하는 호르몬이 목 갑상선 속에서 자리 잡고 있는 PTH 호르몬이 출동해서 칼슘을 구해요. 근데 PTH 호르몬은 한 개의 칼슘이 필요하다고 내가 명령을 하면은 출동해서 바로 10개를 뽑아놓고 자기 자리로 돌아가 버려요. 그럼 한 개 필요한 칼슘을 10개 이상 뽑아버렸기 때문에 뼈 쪽에서 골당 공증이 생긴 건 말할 것도 없고 그 9개의 칼슘 덩어리들이 혈액을 타고 돌면서 혈관에 쌓이게 되고 혈관을 구멍을 뚫게 하고 신장에 쌓여서 신부전증을 일어나게 하고 간 외벽에 붙어서 간 경화증을 발생하게 하면서 여러 가지 독소가 생기고 147가지 병을 오게 한다는 거죠. 인체는 그러면서도 또 미네랄이 부족하면 모든 세포가 우리 세포가 100조잖아요. 100개 세포들이 이렇게 문을 열어주질 않아요. 세포가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오픈 세포에 구멍이 200개가 있는데 문을 오픈시켜야 영양소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오픈을 시키지 않습니다. 절대 못 들어오게 만들어버려요. 만약에 또 그리고 비타민 C나 비타민 E 항산화 부족으로 항산화되지 않은 영양소가 들어오면 또 통과를 안 시켜요. 그리고 또 B12가 부족하면은 흡수를 집어넣는 걸 못해요. 근데 우리나라 안타깝게도요. 우리나라는
땅에서 나는 모든 곡물류에 비타민 B12가 제로라는 걸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비타민 B12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밖에서 흡수를 해줘야 돼요. 비타민 C나 비타민 E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세포를 건강하게 하는 거는 미네랄이 꼭 들어있는 반찬이나 식품을 드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들은 멸치나 미역으로 다시마로 먹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요즘 멸치는 물에서 삶아가지고 잡자마자 삶거든요. 그리고 그늘에서 기계에서 말려요.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 D가 형성이 되질 않아요. 칼슘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5가족이 4포대의 멸치를 매일 삶아 먹어야 그게 정당한 양을 먹는데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문제가 발생되죠. 그래서요, 다시마도 마찬가지예요. 미역도 옛날처럼 햇빛에 말리지 않고 바로 기계에 들어가서 말리기 때문에 비타민 D 부족이라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이 94% 정도의 비타민 D 부족이 있잖아요. 마그네슘 부족도 있지만 비타민 D 부족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항상 병원에 가도 비타민 주사를 맞으세요 그래요. 근데 비타민 D가요, 비타민이잖아요. 비타민 기용성 비타민인데 이틀 이상 내 몸에서 잔류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이틀에 한 번씩 주사를 맞아요? 그럴 수는 없죠. 그래서 햇빛을 매일매일 빨가벗고 40분 이상을 보든가 비타민 D를 보충을 해주라는 거죠. 그럼 주사는 잠깐 동안을 며칠을 좋게 하지만 매일매일 먹어서 한 끼라도 저는 빠지면 안 된다고 봐요. 비타민 D를. 그래서 비타민 D를 먹었을 때 내가 칼슘을 내 몸에다가 뼈에다가 집어넣어 주죠. 그래야 백혈구가 왕성해지고 면역력이 생기고 요즘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를 막을 수 있고 하는 게 바로 비타민 D 중요성이에요. 칼슘만 많이 먹는다고 절대 되지 않는다. 미네랄과 비타민 D 그리고 B12를 같이 먹어야 된다. 칼슘을 잘 먹어야 흡수되면 찌꺼기를 막는다 했잖아요. 칼슘이 굴껍질이 제일 좋다 했죠. 그 다음에 건과류로 만든 마그네슘, 그리고 비타민 D. 이 비타민 D는 버섯에서 뽑아내는 게 좋죠. 그렇게 해서 비타민 D가 뼛속에 집어넣으면은 칼륨이 쌓는 일을 하고 아연이 미장공독을 해서 칼슘 뼈를 튼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뼈가루가 내 세포를 돌아다니지 않고 정상적인 일을 하기 때문에 바로 나는 147가지 병에서 벗어날 수 있고 골다공증이 안 걸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칼슘에 대한 공부를 했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먹었으니까 어제 먹었는데 내일은 안 먹고 뭐 이런 건 없어요. 칼슘은 항상 6시간마다 한 번씩 먹어주고 비타민 D는 최소한 하루에 한 번씩 먹어주는 게 건강하게 사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로 들어있는 것보다는 어때요? 한 군데 들어있는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가 들어있는 칼맥으로 드시는 게 좋잖아요. 경제적으로도 이익이죠. 비싼 것 같아도 굉장히 그게 경제적으로 이익이라는 거죠. 그래서 칼슘 잘 드시고 147가지 병을 막아내시기 바라면서 제 강의